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특파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대선 관련 소식들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워싱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인 헤일리 전 대사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또 메카시 전 하원의장 지금 약 2달 만에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소식들 모두 정리해서 전해주시죠. 네, 메카시 전 의장은 새로운 신인 정치인을 양성하는 데 앞으로 여생을 바치겠다. 방금 이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항마로는 이 공화당 내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금 뜨고 있는데요.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먼이 최근 헤일리의 선거운동을 돕는 슈퍼백에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3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호프먼은 공화당 지지자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내기 전에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는 슈퍼팩 측에 내가 돈을 과연 내도 되느냐, 내 돈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도 지난달 말 한 행사에서 매우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자라도 헤일리를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석유 재벌인 찰스 코크가 이끄는 정치단체죠.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도 AFP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도 지난달 말에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인도계 미국인 여성이어서 백인 남성 지지 기반이 강한 보수적인 공화당에서 일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오늘도 이제 4차 공화당 경선 토론회가 있는데요. 뛰어난 언변으로 이 헤일리 전 대사가 뜨고 있습니다. 물론 공화당 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격차로 뒤지고 있지만 2위 자리를 두고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여론조사 대결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가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7번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 설문조사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을 평균 4.8%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인데 현지 시간으로 5일 메신저와 해리스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헤일리 전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을 4%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헤일리 전 대사를 후원하는 이 현실이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 미국 정치 상황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고용주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용 지표들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우선 졸지와 ADP 이렇게 공개됐죠.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남은 이벤트들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고용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도 노동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에 발표했던 10인 9인 이직 보고서, 졸츠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보면 10월 구인 건수는 10월 전월보다 61만 7천 건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70만 건 적었고요. 구인 건수보다 신규 일자리가 더 중요한데요. 민간 고용 정보 업체인 ADP가 발표했던 11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 역시 전달보다 3천 개 줄었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 정부의 공식 고용 통계겠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11월 고용 보고서가 오는 8일, 미국 시간으로 현지 8일에 나옵니다. 한 달 전에 나왔던 10월 신규 일자리는 15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기존의 9월 수치도 당시에 33만 6천 개에서 29만 7천 개를 줄었었죠.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산이 됐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1월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파업을 해제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11월 고용보고서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확률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예상으로는 전달 15만 개보다 많은 18만에서 19만 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이나 항목별 일자리 세부 지표를 보면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같은 날인 8일에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율 지표도 나옵니다. CPI나 PCE는 지금 둔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 선행 지표 중 하나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10월과 11월에 이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페드 예상보다 금리를 더 빨리 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물가, 소비, 고용 모두 둔화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인 13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해서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종료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하지만 바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일에 나오는 11월 고용보고서와 12월 기대 인플레가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